안녕하세요. 면접은 심리학이다 강사 황숙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시각을 좀 더 넓혀줄 수 있는 그런 책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근데 책 읽을 시간이 사실 많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많이 와닿았던 문장, 그리고 이 문장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랑 같이 공유를 함으로써 여러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 영상을 찍고 있고요. 책은 조승현 작가님의 시크하다입니다. 직접 제가 찾아뵀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인도 있습니다. 자랑하는 거 맞고요. 네. 조승현 작가님이 뭐 한 4년 가까이 프랑스에서 학생으로서 살면서 프랑스 사람들이랑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 프랑스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자기 삶의 만족도가 높을까? 저렇게 주관이 강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그런 에세이 같은 거고요. 이제 이 책을 적게 된 이유를 이런 식으로 적어놨습니다. 내 인생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는 방법. 이것이 바로 지혜가 아닐까. 내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똑같이 오래된 낡은 집에서 살면서 초라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고풍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은 같지 않다. 이사를 여러 번 다닌 것을 집 없는 자의 서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유목민같이 자유를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인생은 분명히 다르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주관적이다. 그리고 그 주관은 끊임없이 돈이 없으면 초라하고 권력이 없으면 억울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사회에 우리가 들이밀 수 있는 최고의 방패다. 프랑스 사람들은 이렇게 각자 자기만의 방패, 그러니까 주관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다르다, 시선이 다르다, 시각이 다르다, 그리고 똑같은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양하다라는 것은 내가 좀 더 인생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제 가치관이 한 가지일 때는 굉장히 괴로웠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승무원이 너무나 힘들었었거든요. 다음에 이제 승무원을 왜 그만뒀는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30에 승무원을 합격했는데 승무원을 그만둔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네. 저는 승무원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승무원을 하면서 힘들었던 것보다 나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나는 왜 버티지 못할까? 나는 왜 적응을 하지 못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는 왜 승무원이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힘들까?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적응을 하는데 나는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나는 사회 부적응자인가?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인생을 보는 방식이 한 가지밖에 없다라면 그러면은 언제나 인생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나는 괴로울 수밖에 없겠죠. 삶을 다양하게 보는 방식은 바로 지혜다. 이 지혜는 주관으로부터 나온다. 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좀 더 읽어드리면요. 최소한 내가 만난 프랑스인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자기 인생을 성공했다느니 실패했다느니 하는 정의를 내리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나는 나라는 극도의 이기주의자였다. 그리고 그야말로 시크했다. 스스로 남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이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한국인과는 다르게 프랑스의 문화의 핵심을 이루는 이기주의적인 주관 또는 쌀쌀한 행복을 말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 책을 적게 된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한국인은 서구 유럽의 나라들을 선진국이라고 부른다. 나는 예전부터 이 단어를 썩 좋아하지 않았다. 선진국이란 말은 먼저 간 나라라는 의미, 후진국은 뒤에 가는 나라라는 의미다. 먼저 가는 나라가 있고 나중에 가는 나라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발전한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 나라는 자기 나름의 역사를 살아갈 뿐이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았어요.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은 먼저 가는 나라가 있고 뒤따라가는 나라가 있고 선진국, 후진국, 나는 좀 더 나은 사람, 나는 좀 더 뒤처진 사람, 나는 아직 부족하고 모질한 거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사를 살아갈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저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가치관이 있으면은 먼저 간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뒤따르는 사람 이런 게 생기지만 각자의 역사를 살아갈 뿐이다 라면은 그냥 각자의 방향대로 각자의 소신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패한 인생도 성공한 인생도 누구의 눈에 부족한 인생도 자괴감이 드는 인생도 부러운 인생도 없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승무원이다라고 하는 이 목표가 너무나 확실하고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승무원에 합격하면은 성공한 인생이고 승무원에 합격하지 못하면은 나는 실패한 인생이고 뒤처진 인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승무원이랑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승무원을 했을 때 나는 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 라는 거를 어느 정도 아시는 게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내가 실패한 것 같으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를 합격을 해야 성공한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여기서 포기를 하면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으니까 그냥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승무원을 하고 싶은 이유가 누군가의 시선에 멋있게 보이고 싶은 건지. 그래서 합격하지 못하면은 그 멋있게 보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실패한 인생, 쟤 승무원 도전하다가 안 됐다,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그런 게 싫어서 지금도 꾸준히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돌아보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각자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승무원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면은 누군가가 이제 제 인생을 본다면은 실패했겠죠. 왜냐면은 그 사회에서 버티지 못하고 튕겨져 나왔으니까. 근데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사람들마다 다른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은 무엇일까? 나는 언제 행복할까? 언제 즐거움을 느낄까? 여기에 한 번 더 집중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읽어드릴게요. 프랑스인의 인간의 희로애락은 우리나라랑 좀 다르다. 메멘토 모리 전통과 관련이 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메멘토 모리는 언젠가는 죽을 것임을 기억을 하라. 내가 지금은 살아있지만 언젠가는 죽는다. 인생은 유한하다, 무한하지 않다. 이런 이제 사상인데요. 인간은 살아있을 때만 감정을 느낀다. 태어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고 죽은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는 제한된 시간이라면 그것은 단 7, 80년만 주어졌다면 슬픔, 절망, 우울, 고통스러운 감정도 행복, 사랑과 같은 감정만큼이나 아름다운 것이 된다. 이것이 삶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면 다른 사람 앞에서 감출 이유가 없다. 이것이 언젠가는 죽을 것임을 잊지 않고 사는 프랑스인의 인생관이다. 네, 이제 프랑스인의 인생관이 꼭
정답이다, 이렇게 꼭 가야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 오히려 우리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제 거울을 보는 것처럼 동떨어진 시선으로 우리랑 어떤 부분이 달라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삶에 대한 태도는 무엇인가, 오히려 반대를 보면서 나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따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저런 가치관이 있구나. 그러니까는 내가 너무나 한 가지 가치관밖에 없구나. 이렇게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양할 수 있구나. 요 정도만 생각을 또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슬픔, 절망, 우울, 고통스러운 감정 이런 것도 행복과 사랑처럼 막 이렇게 표현을 해라. 프랑스인들은 약간 솔직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거를 상대방한테 표현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죠. 그거는 아니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는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인식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제 수업을 하면서 20대 젊은 여성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23살부터 29 정도까지 이제 이런 이제 사람들 좀 많이 만나는데 긍정적인 표현만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보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계속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만 최고의 가치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좀 많거든요. 물론 저도 20대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힘들었던 부분들도 되게 많았지만, 이렇게 나의 감정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회, 우리나라는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이 훨씬 더 중요한 사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없는 사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언제 즐겁고 언제 싫고 언제 힘들고 언제 우울한지 잘 몰라서 본인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힘도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거가 좀 자존감 문제나 자신감 부분이랑도 많이 연결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좀 더 알려드리고 싶은 책.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좀 시간이 너무 길게 찍히면은 여러분들이 보는 거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뛰어넘었어요. 이렇게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서 한번 보는 거 추천드려요. 조승현 작가님 진짜 통찰력이 굉장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업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사람에 대한 이해, 관계 속에서의 법칙, 나와 너와의 만남 속에서 감정의 교류, 감정의 교류 속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상대방의 감정이 변화하는지를 아는 것. 그래서 시선이 언제나 사람으로 향해 있는 것. 이게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언제나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조승현 작가님의 책에서는 항상 그게 느껴지고 강의에서도 항상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주장을 하세요. 사람에 대한 이해는 인문학이다.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은 정치도 예술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 롤 모델이기도 하고요.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요. 네, 계속 좀 알려드릴게요. 내가 소유한 물건이 남에게 나를 대변해 주기 때문에 느끼는 즐거움이 아니라 남에게 과시할 수 없는 물건 자체의 촉감이나 향이 주는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이 물건 자체가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는지에 더 집중을 한다는 거죠. 내가 이 물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살펴볼까? 나를 어떻게 취급을 할까? 그리고 나를 어떻게 멋있게 볼까?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이 물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을 왜 사고 싶어 하고 왜 좋아하는지, 물건 자체가 나에게 주는 즐거움에 집중을 한다라는 거죠.
저는 직업을 구할 때도 정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했던 말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직업을 구한다 이것이 아니라 이 직업 자체가 나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느냐 이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겠죠. 네, 이제 마지막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는 성취가 성공의 척도라면 프랑스인에게는 노동으로부터의 자유. 멋있죠. 네. 그리고 자기가 즐기는 레저 스포츠나 식사 같은 이벤트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쓸 수 있는지를 성공의 척도로 본다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이다. 뭐 무슨 약간 그 도장 깨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1단계 끝, 2단계 나 이거 자격증 땄다. 더 다음 이런 식으로 성취를 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잘 살고 있고 어떤 성공의 척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는 일을 빡시게 하고 열심히 하고 내가 막 이 일에 투자하는 막 워커홀릭이고 나는 성실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은 여유롭게 하고 그리고 내가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 내가 즐기는 취미 생활이나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한 사람이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건 직업이 무엇이건 크게 연연하지 않고 이 직장을 함으로써 벌어들이는 이 돈으로 내가 어떻게 삶을 즐기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로 이 사람의 성공의 척도라고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책을 읽어보시면 더 디테일하게 나와요. 예전에는 명예가 성공의 척도였기도 했고요. 경제적인 능력이기도 했고요. 그런 과도기나 시기들을 많이 다 지났다는 거죠. 그렇게 지나 보니까 알게 된 것이 인생에서 성공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가치관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사람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나는 내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각자의 길이 있는 거고 각자의 삶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성공이다, 이것은 실패다, 이것이 멋지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정말 메멘토 모리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좀 더 감성을 느끼면서 좀 더 행복하게 즐겁게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자. 이런 것이 성공이 아닐까라고 느낀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극이 되는 밤이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밤이라서 여러분이 낮 시간에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여러분에게 자극이 되는 책이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좀 더 넓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면접에 딱 가셨을 때, 정말 이것만이 최고다. 나 승무원 아니면 안 된다. 정말 이거가 진짜 내 인생에서 성공의 유일한 길이다. 라는 생각을 없애실 때, 그러나 절실함은 가지고 있을 때, 근데 내가 이거 아니면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이거 아니면은 성공을 할 수가 없다. 라는 어떤 한 가지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런 감정이 없었을 때 좀 더 떨지 않고 여유롭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언제 자신감이 생긴다고요? 내가 왜 잘할 수 있는지 알 때 자신감이 생긴다고 했죠. 여러 가지 원인들이 다 겹쳐지면요. 면접을 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고민해 보시고요.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